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스기입니다. 오늘 아침은 정말 여러분의 안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젯밤 시카고 지역을 강타한 폭풍 별일 없으셨는지요? 제가 사는 레이 카운티 지역에는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굉장히 많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짧은 시간 안에 그쳤지만 장시간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다면은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뭇잎 그리고 가지들, 고장난 신호등 등이 어젯밤에 흔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돌발 홍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미로키 길 이 파로키 공항 인근에서 놀스 방향 쪽으로 도로 한쪽이 완전히 잠겨 있더라고요. 이 상습 침수 지역은 여러분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구촌 곳곳이 이렇듯 기상이변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1년 내내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고 소식 등이 뉴스에 아주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작은 실천이지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기후정의팀의 팀장이십니다. 정혜윤 집사님을 오늘 만나 뵙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폭풍이 여러 차례 시카고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도 곳곳에 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폭풍은 우박, 심지어 토네이도까지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천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는 좀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위험 상황이 수시간 혹은 밤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레이 카운티 지역에는 폭우 속에 우박이 함께 쏟아졌고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악천후는 저녁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 3시경부터 일부 지역에 폭풍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험 상황은 화요일 오전 5시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요. 이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돌발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폭풍은 이 낭뢰 그리고 돌풍, 우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강력한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소나기 또 폭풍이 있겠고요. 이 폭풍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기상 악화의 위험이 따를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시카고 지역 일대에는 여러 건의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레이더 관측을 통해서 최소 한 건의 토네이도가 실제로 지면에 닿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같은 경보는 라살, 그런디, 켄카키 카운티에 발령이 됐었습니다. 라살 카운티 스트리터 인근에서는 토네이도가 땅에 닿은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일리노이주의 쿡, 디켈프, 두페이지, 그런디, 케인, 켄카키, 켄달, 레이크, 라살, 맥케니, 윌 카운티, 일리노이주 대부분의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주 북서부의 제스퍼, 레이크, 뉴턴, 포터 카운티 등에 대해서 내일 오전 4시까지 심각한 뇌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멕시코산 할로피뇨가 들어간 여러 음식들에 대해서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멕시코산 할로피뇨와 관련된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27개 주에서 345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보고가 되고 있는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는요, 이 멕시코 시날로아주에서 재배가 된 할라피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할라피뇨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각 도매업체 또 식당 등에 이미 납품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가 감염자 1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이 살모넬라로 인한 발병 전에 이 멕시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멕시코 음식 체인점이죠. 치폴레는 최근 일부 매장에서 이 할라피뇨 사용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입니다. 타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 인준안이 지난 8월 8일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50대 반대 49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2명이 법무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블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형사 재판을 담당했던 핵심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번 상원 인준으로 이 법무부 수장으로 최종 취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새 백악관 법률 고문에 윌 샤프 백악관 비서관을 지명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샤프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지원한 인물입니다. 2021년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는 그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샤프를 국가수도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정부 건물 건설과 개보수 사업을 관할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동관 연회장 건축 계획을 승인했었습니다. 이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방산업계에 신속한 무기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국방부 메모에 따르면은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5일 주요 방산 기업에 서한을 보내서 이 핵심 전력의 납품 증대 또 속도 향상,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21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전쟁 첫 달 만에 미국은 850발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000발 이상의 이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일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임시 예산안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내용대로 확정이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원에서 별도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이 상원이 마련한 것과 일부 상충되기 때문인데요. 상하원의 여름 휴회가 모두 종료되는 9월 중순부터 두 임시 예산안을 놓고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강조해온 유권자 신분 검사 강화 법안, 유권자 아이디 법안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공화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거듭 촉구를 했지만 결국 이것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합의한 무장해제안을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강요회의에서 이스라엘은 15개 항의 문서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할 때까지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란 중화기와 소형 무기 등을 모두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존립과 이스라엘 시민의 안보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인의 3분의 2가 16살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66%가 찬성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의 전이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투병 중이라고 차남 헌터 바이든이 밝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인터뷰에서 부친의 건강 문제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작년 5월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밝혔고요. 지난 9월에는 피부암 세포 제거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뇌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83도, 화요일인 내일 역시 흐리겠고 뇌우가 오겠습니다. 최고 78도, 수요일 역시 흐리고 내우 예상됩니다. 최고 83도고요. 이런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맑은 날씨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76도입니다. 올여름 지구촌의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과 폭염, 해가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일본, 한국에 몰아닥친 폭염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위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례가 없던 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글로벌 워밍에 대한 경고 시작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해가 갈수록 그 위기감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미미하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적으로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기후정의팀의 정혜윤 집사님을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교회 내의 기후정의팀, 일반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볼 수 없는 사역팀이 아닌가 싶거든요. 현재 네네. 기쁨의 교회 기후정의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성도분들께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 주일마다 오실 때 개인 텀블러와 음식 담을 용기나 밥이 나온다. 그럴 때는 식판을 가져오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고 안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개수가 제한된 일회용품을 준비를 함으로써 매주 소비 현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세요. 몇 분이 오늘 네네. 안 가져오셔서 일회용품을 쓰셨는지. 예를 들어서 종이 접시다. 그러면 그거를 30개를 한정해서 내놓고 이게 몇 개가 소비되는지를 보면 점점 남아있는 개수가 많아져야지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거가 보이잖아요. 가끔은 제대로 잘 실천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원칙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회가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회용품 사용도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음식물 쓰레기도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환경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초록발자국 스토리텔링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다면에 포함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조금 안 되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즈음에는 저희 한국에서는 쓰레기 줄이기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비닐봉투를 구청에서 사다가 돈을 주고 사는 굉장히 엄격하게 실천을 할 때였고 저는 그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 처음 와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배출하는 스티로폼이나 일회용품 용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은 것보다 그거를 보고 느꼈던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제가 1년 동안 버리는 쓰레기를 하루에 다 내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결심을 하고 나는 집에서 일체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해서 사실은 저희도 가족 행사하면 15명, 20명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손님이 와도 그렇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일회용품을 채 사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손님 접대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풍요로운 미국에 살다 보니 일회용 컵의 재질도 참 좋습니다. 그뿐인가요? 뭐 냅킨 등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내에 좀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기후정의팀을 제안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후정의팀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지금 3명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거기 뜻이 맞아서 조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이미 교회적으로 기후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실천을 하고 있었던 이 시카고 기쁨의 교회인데요. 기후정의팀 활동하시면서 좀 많이 더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교회 내 성도들의 이 환경에 대한 인식 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는 한꺼번에 쉽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늘 잘 실천을 하시다가도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흐지부지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참 쉽잖아요. 지금 저희 팀의 중요한 것은 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조금 더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 기후정의에 대해서 일상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알리고 자극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계속 인식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그분들이 이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입장들을 좀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환경 정의에 어떻게 실천을 할까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고 작은 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작은 변화 또 실천이 왜 중요하다고 집사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저는 거창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신앙 기반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만 가지고 고려를 해도 많은 구성원들 분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본보기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이잖아요. 이 집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낼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함께 실천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작은 실천들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소속된 직장까지 좀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기쁨의 교회에서는 지금 8월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교회적으로 초록발자국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초록발자국 스토리텔링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록 발자국 스토리텔링은 저희가 초록 발자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전에부터 어떤 때는 뭐 한 달, 두 달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환경 정의를 위해서 가정에서 실천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세 달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한 달에 두 번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 각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환경 정의를 고민하는 함께 실천하는 그런 작은 일상의 모습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전체 교회 커뮤니티에 공유를 함으로써 나는 가끔 환경 정의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고 나는 좀 기여하는 바가 없어서 좀 길티 필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작은 것도 나는 저런 것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는 못해도 이런 거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집사님께서 만일 초록 발자국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이것으로 하고 싶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집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후정의와 관련된 실천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크고 작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두 가지 제가 자신 있게 한 20년 동안 실천해 왔던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정에서 뭐 손님이 온다거나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일회용품 접시나 디너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13년 정도 되는데요. 이 강아지를 키우는 동안에 처음 아이가 왔을 때 한 번 외에는 강아지 독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독패드가 크고 일회용품이잖아요. 그거가 버려지는 양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다, 잘 썩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사를 한번 하면서 버리려고 내놨던 욕실 패드가 있었어요. 면으로 된 거. 그거를 빨아서 그 밑에 비닐을 깔고 빨아서 이제 강아지 패드로 사용한 지가 지금 13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세탁기에 빨면 막 냄새나고 어떻게 강아지 오줌을 세탁기에 빠냐라고 하지만 제 나름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패드를 빨고 그 다음에는 걸레나 뭐 집에서 쓰는 그 욕실 매트를 빨고 그 다음에는 뭐 양말이나 청바지나 이런 것들을 빨고 그리고 이제 속옷을 빠는데 뭐 집집할 때는 한 번씩 세탁기용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를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쁠 때가 강아지 패드를 빨아서 햇빛 좋은 날 뒤에서 이렇게 걸쳐서 말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 환경을 위한 뭔가를 실천할 때는 불편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편리하자고 쓰는 것들이 일회용품이니까 말이죠. 그런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정말 제가 빠뜨린 것은 저희 교회 차원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한 150개나 200개 정도의 성찬식 준비를 할 때 저희는 성찬잔을 스테인레스를 사용해서 씻어서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달 몇백 개씩 줄인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 뭔가 일회용품을 쓰고 버릴 때 그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쌓일 때 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집사님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이 기후정의 사역을 이어오시면서 좀 느끼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변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다짐을 하고 결의를 다지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쉽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계속 그 인식을 함께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하다가 흐지부지 됐을 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즘 그 화재라든지 빙하가 녹는다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그냥 자연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것. 저라고 해서 뭐 집에서 전혀 일회용품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가지가 있으면 적어도 한 3가지를 써도 나머지 7가지 중에서 내가 줄여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일상화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모든들에게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 내에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혹시 이 시카고 각 교회에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거창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스스로를 절제하고 단련하는 개인적인 노력이 교회 전체로 퍼지면서 그것들이 일상화되는 것, 그 교회 내에서도 일상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시카고 내에 또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에서 환경정의 사역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비전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시카고 교회 타 교회에서 환경정의 팀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뭐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의논하고 공유함으로써 서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다 같이 시카고 내에 있는 전체 교회의 환경 정의에 관련된 뭐 이벤트를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경각심을 나만이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그것들이 전체 교회의 하나의 프로토콜로 공동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비전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카고 한인교회들 내에 기후정의팀이 다 만들어져서 이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네. 네. 앞으로 기후정의팀 사역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인 일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일종의 플리마켓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물물교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자라기도 하고 하면서 버린다라는 거는 쓰레기를 계속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외에도 초록 발자국과 같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성도님들의 사례를 듣고 싶은 그런 행사이지만 만약에 이것들이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너무 다들 바쁘시고 어려워지면 저희 팀에서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환경 정의에 관련된 지식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실천 방안들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또 실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함께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죠. 이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 교회, 시카고 기쁨의 교회 정혜윤 집사님 만나 뵀습니다. 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창내 주님의 높고 위대한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